중1 수학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 초등학생 땐 잘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추출해서 시험을 쳐도 90%를 못 맞춥니다. 안녕하세요, 안현선생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방학때에 가고 있는데 6학년들이면 중학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학 대부분 선행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중학교 1학년 준비를 6학년에 하지 않고 4학년, 5학년 때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 제 생각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준비하는 게 맞고, 사실 그 일찍 준비한다고 다 잘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6학년들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쓴 책 수학 공부의 정석, 지난달에 출간된 이 책의 1장 챕터 1, 2, 3, 4 중에 챕터 1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과 같은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시간도 또 많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왜 중1 수학에 집착하는가. 제가 사실 제목 몇 년 전에 찍은 거는 집중하는가 였는데 조금 더 강조해서 왜 중1 수학을 집착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커리가 제가 운영하는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제 학원의 예비 중1 커리가 중1에 집중합니다. 집착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중1-1에 집착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요?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리도 이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커리를 짰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1년 정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6학년이 찾아왔는데 이제 6학년 동안 중학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중1, 중2, 중3, 시간이 다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순서로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12개월이라고 하면 저희 커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중1-1, 중1-2, 중1-2 복습, 중1-1 복습, 그러니까 중1-1을 이렇게 하고 중1-2를 이렇게 하고 여기가 12월 말 정도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중1-1, 이래서 중1-1을 1회독하고 중1-1을 2회독하고 중1-1을 3회독 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중1 수학에 집착하느냐 이런 컨텐츠를 오늘 마련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중1 수학에 집착하는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일단 중1 수학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 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테스트를, 이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5, 6학년 테스트를 해보면 5, 6학년 테스트 기준으로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에게도 중1 수학이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위권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많이 어렵죠.
그죠? 90% 이상의 학생들에게 많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1 수학을 한번 대충 보고 중2 수학으로 넘어가고 중3 수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학생들 실력 향상에 좀 맞지 않는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1 수학에 집중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학부모,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들으신 적 많으실 거예요. 초등학생 땐 잘했는데 중학교 1학년 수학 너무 어려워합니다. 제가 영상 중에 중1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중학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컨텐츠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1 수학을 하는 이유는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어렵다? 모든 학생에게 어렵다. 최상위권 학생도 제가 테스트를 쳐보면 예를 들어서 개념 수업을 쉬운 책으로 하고 그 개념 이 학생들이 공부한 그 개념서에도 상중하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를 추출해서 시험을 쳐도 90%를 못 맞춥니다. 누가? 최상위권이 될 학생들. 초등수학 실력 기준으로 최상위권인 학생도 90% 맞히는 학생이 드물다.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소화가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 일단 어렵기 때문에 한 70% 소화가 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 이게 개념의 70%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에 쓴 책, 그 책의 70% 고르게 상중하 난이도 고르게 70% 정도를 소화하면 저는 괜찮다 보는데 매년 시험 친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개념을 했으면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테스트를 치는 거예요. 1회독, 2회독. 1회독, 2회독을 한 다음에 이때 레벨 테스트를 치는 겁니다. 레벨 테스트를 쳐서 응용을 뛰어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응용 위에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심화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는 응용 문제집을 다뤘으니까 심화를 간다가 아니고 테스트 기준입니다. 응용 수준을 충분히 뛰어넘었다면 완전히 뛰어넘으면 응용을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응용을 했으면 또 완벽하게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응용을 가기 전에 테스트를 쳐서 심화를 갈 수 있는 학생과 아닌 학생을 구분한다는 거죠. 심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이면 여기서 누락된 좀 잘 안 되는 응용을 한 번 더 풀고 심화를 병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 수학이 어렵다. 그러니까 6학년 때 잘했는데 초등학생 때 잘했는데 중학 수학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면 이걸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1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애가 태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상위권 학생한테도 어렵기 때문에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선행 위주로 달리면 그 학생한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16년 차인데 6학년 학생에게 중1 수학 이상을 한 경우가 딱 2명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이야기 말고 최근에 5년 사이에 있었던 학생은 한 학생이에요. 이 A라는 학생은 6학년 초반에 왔는데 중학교 1학년 수학이 너무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마침 저한테는 별로 안 좋지만 그 반에 그 학생 혼자밖에 없었어요. 6학년인데 반에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할 때 이 학생한테 이 커리큘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남들처럼 진도 위주, 남들이 아니라 뭐 다른 진도 위주의 학원처럼 진도 위주로 합시다. 이 학생한테는. 왜? 이 학생한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1학년 1학기 끝나면 1학년 2학기 하고
1학년 1학기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쳤으니까 어쨌든 이 학생한테는 진도 위주로 나가서 2-1, 2-2, 3-1까지 하고 6학년이 마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월 말에 테스트를 치니까 1학년 1학기를 쳤죠. 1학년 1학기 이때 공부했지만 이때 1학년 1학기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LT를 치니까 굉장히 높은 성적이 나와서 그냥 심화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제 채널에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이 학생 그냥 성적은 그래요. 3월 모의고사가 100점이었고 얼마 전에 친 6월 모의고사도 10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6학년 때 뭐 이런 반복학습을 해서 그죠? 최상위권 된 학생 많죠.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수업을 하고 갔으니까 저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자,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집착해서 왜 개념을 하고 그죠?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하기 전에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쳐서 심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테스트를 쳐서 결정하고, 심화가 끝난 이후에 또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도를 갈 거냐,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고난도 수학이 지금 없지만 지학사에 뭐 A급이나 블랙라벨, 그 다음에 뭐 최상위를 하든지 뭐 TOT를 하든지 뭐 이런 수준으로 갈 거냐 말 거냐도 테스트 베이스로 결정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유는 딴 건 없어요. 여기서 심화가 소화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심화를 이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심화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다시 심화 수준을 해야죠. 이 심화의 수준은 이제 여기 말한 A급이나 블랙라벨 최상위가 아니라 뭐 1품이 될 수도 있고 1품 수준의 다른 심화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를 못하면 심화를 다시 하는 거고, 통과를 하면 더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꼭 쳐야 되는 이유는 테스트만이 실력을 그죠? 테스트로만 실력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많이 주고 숙제해라, 뭐 책을 막 넘겨보고 찾아보면서 숙제하는 거는 사실 실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혼자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 수능 다 시간을 재서 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는지가 가장 그죠? 그 학생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치는 거예요. 같은 시간 안에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는 실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개념 응용 심화를 했는데 심화를 뛰어넘는 수준이거나 적어도 심화를 공부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해야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응용에서 심화를 못 넘어가는 학생이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이니까. 실력이 부족하면 심화를 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고, 심화를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1학년 1학기를 나중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아이한테 2학년 선행을 하거나 3학년 선행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실력은 올려놓고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근데 성적은 낮은데 계속 진도 나가 있으면, 그럼 진도 나가면 실력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은, 특히 1학년 1학기 수학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금석 같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응용을 잘 소화해서 심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적어도 진도에 대한, 심화가 소화가 안 되면 사실 그것도 사실 좀 어중간합니다. 한 2등급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심화가 깔끔하게 소화 안 되면 2등급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어중간한 거예요. 왜? 2등급은 1등급으로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겁니다. 그래서
심화로 갈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쳐보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테스트를 쳐서 심화를 할 수 있으면 진도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고, 심화를 소화가 잘 돼서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위권 1등급 안의 학생이면 진도를 쭉쭉 좀 나가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 이미 실력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학생은 실력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실력을 유지하면 되는 학생은 선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실력을 올려야 되는 학생은 선행을 쭉쭉쭉 나간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현행 심화를 더 소화하려고 틀린 문제를 혼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 방향은 선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초등학생이 오면 집중하는 이유는 1학년 1학기 수학이 어렵기 때문이고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1학기 수학이 어떤 시금석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화를 할 수 있느냐, 심화를 할 수 없느냐를 보고 심화를 할 수 있다면 시험 성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심화서 쪽으로 갈 수 없다면 센 수학 수준의 유형서를 90% 이상 혼자서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심화 쪽으로 심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면 선행도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게 학생한테 도움이 그렇게 크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왜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제가 집중하고 중학교 1학년 한 가지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자유학기제가 25년에 자유학기제 학년제 전부 다가 이제 2025년에 그죠? 중단될 예정인데 지금은 약간 그죠?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2023년, 24년은 그래서 1학기에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지금 이제 섞여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에 시험 치는 학교가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심화를 열심히 해두면 그죠? 1학년 1학기 거를 열심히 해서 심화를 소화하려고 노력하면 1학년 1학기에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죠. 시험을 잘 치면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제가 1학년 1학기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